저는 건국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최용범이라고 합니다. 네, 건선은 전신적인 면역 반응의 이상으로 생기는 피부과 질환이 되겠습니다. 전신적으로 면역 이상 반응이 생겨서 피부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 증상이 생기고 그 위에 각질이 겹겹이 쌓이는 그런 증상이 생겨서 피부 전체가 염증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거기서 심하게 되면은 손톱을 침범해서 손톱의 변형을 초래하기도 하고 관절을 침범해서 건선 관절염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또 심혈관계의 염증을 증가시켜서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주로 마찰을 많이 받는 그런 부위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팔꿈치라든가 무릎 같은 부위에 제일 발생하게 되고 특히 두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리를 감게 되면서 계속 자극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 두피에 이제 흔하게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은 마찰을 받는 부위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두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광선 치료가 잘 안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두피에 건선이 심한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힘들게 되겠고 특히 손톱 같은 데 건선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톱 변형이 오게 되면 그걸 다시 돌이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두피 건선의 흔한 증상은 각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듬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이제 장애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두피에 가려움증, 소양증이 발생해서 더 긁게 되는 증상이 생기고 두피를 자세히 보게 되면 피부가 붉어지는 염증 증상이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손, 발톱 같은 경우에 건선이 침범하게 되면 손, 발톱에 변형이 오게 되는데요. 흔히 발톱 무좀이라든가 손발톱 무좀 같은 걸 오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손, 발톱이 두꺼워진다거나 아니면 떠가지고 색깔이 변한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흔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말하는 그런 증상들은 주로 두피에만 국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이제 피부 병변이 갇히는 경우에 지루 피부염과 건선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고 두피에만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지루 피부염하고 건선하고 감별이 어려운데 건선 증상이 지루 피부염보다 더 심하고 두피를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은 지루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어서 구분하기 힘든 데 비해서 건선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하면은 숙련된 전문가 같은 경우는 쉽게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건선이 이제 손발톱에 침범하게 되면은 이제 조갑박리라 그래서 피부하고 부착된 이제 손발톱이 뜨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색깔이 변하게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치료를 안 하고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그런 조갑 박리 현상들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조갑이 피부랑 떠 있기 때문에 쉽게 2차 감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톱이 빠지게 된 현상들을 겪는 환자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선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계단식 접근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증세가 가벼울 경우에는 생활습관 조절이라든가 발언약부터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다음은 광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광선 치료를 3개월 이상 충분히 하였는데도 만일 건선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전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전신적인 치료라는 것은 면역 조절제, 즉 사이클로스푸린, MTX 같은 전신적인 면역 조절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일 여기에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새로 나온 생물학 제제들, 인터루킨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생물학 제제들을 이용해서 건선을 치료하게 됩니다. 새로 나온 생물학적 제제는 건선의 원인이 되는 인터루킨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주사제를 말하게 되는데 그 환자분들께서 건선의 증상이 충분히 심하고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데도 만일에 점점 더 심해진다면 여러 가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거기서도 만일에 그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면 중증 건선의 등록을 통해서 희귀 난치 질환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인 별 부담 없이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우리가 중증 질환자를 정의할 때 충분히 현대 의학적인 치료를 받았는데도 반응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 기록이 가장 중요한 생물학제를 사용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건선은 주로 인터루킨 17이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건선을 치료할 때는 인터루킨 17을 바로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인터루킨 17이 나오게 하는 인터루킨 23을 억제함으로써 2차적으로 인터루킨 17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터루킨을 억제하는 치료제들이 건선의 치료에 주로 이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특수부위 건선이라고 하면 두피나 손, 발톱 같은 데 생긴 건선을 흔히 말하게 되는데 이런 부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르는 약을 바르기도 힘들 뿐더러 약을 바른다 하더라도 그 부위에 쉽게 침투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기가 힘들고 병리학적 기전을 보더라도 일반 피부에 생긴 건선하고는 손, 발톱이나 두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면역학적 기전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손발톱에 건선이 심하게 침범한 경우에는 변형된 손발톱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손톱이 자라나게 되는데 손톱이 자라나올 때까지 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길게는 6개월,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발톱이 기존의 병든 발톱을 대체해서 건선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제 건선 같은 경우에는 면역학적 이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건선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습제를 잘 바르고 해당 부위의 피부 외상 같은 걸 줄이고 나중에 이게 건선을 치료하게 되면 치료 반응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선을 초기에 잘 치료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환자를 보게 되면 환자분들께서 제일 크게 하시는 생각들이 그 병원 치료를 오게 되면 몸이 나빠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건선 자체가 옛날엔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어서 병원 치료하게 되면 몸도 나빠지고 잘 듣지 않는데 왜 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 이제 아시다시피 의학이 너무 많이 발달하게 되고 또 건선 자체가 이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2차적인 합병증들 그런 특히 심혈관계 질환들을 증가시키는 질환이 되기 때문에 꼭 병원에 이제 오셔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생물학 제제나 뭐 기존의 약제들이 너무나 그 치료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치료가 잘 되냐 안 되냐 이제 그런 걱정들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 뭐 치료비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그런 부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의료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정특례 제도라는 걸 이용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건선이 심하시면 병원 치료를 충분히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환자분들한테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